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10월 18일 새벽 4시 40분입니다. 반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또 새벽에 또 업로드를 하게 되네요. 아이고 힘들어라. 참 도중이들 많습니다. 그죠? 이 누굽니까? 이거 저희 그 뭐라고 할까요? 저희 댓글 보면 막 악성 댓글 있지 않습니까? 누구누구님한테 뭐 어쩌고저쩌고 누구누구님이 최고예요. 정말 뭐 그런 광고 악성 그냥 누가 봐도 딱 악성 광고죠. 그 사람 따라가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파 2파 3파 엘리엇 파동 이론에 1파 2파 3파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ABC를 문병하면서 1, 2, 3을 쓴다고? 아이고 참, 대단합니다. 이런 것들 믿고 걸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한국에 할 얘기 있다 뭐 올까라는 그런 찌라시성 뉴스는 보지 않겠습니다. 전망 이것도 예상이죠. 찌라시성 뉴스는 보지 않겠습니다. 푸틴 바이든과 대화 필요 없다. 나토 군계 문제하게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네요. 네. 알루미늄, 구리, 조석, 니켈 등 비철, 금속량, 목표랑 못 미쳐. 귀할 거예요. 이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금속들, 귀금속들류가 아마 많이 저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라고 할까요? 특히나 이제 그 뭐라고 하지? 까먹었네. 그 뭐랄까? 리튬이 아마 많이 당분간은 또 많이 쓰이겠죠. 그렇게 체크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튬은 이제 우리 전지에 들어가는 필수라서 좀 그렇습니다. 2050년 한국 노인 6명 중 1명이 치매, 뭐 그렇겠죠. 2026년 한국 노인 6명이 아니라 대한민국 절반이 노인일 거예요. 2050년이 되게 되면. 네. 뭐 그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 중국 양쯔강 가뭄 심각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네요. 카카오 풋옵션 어쩌고 저쩌고 빈살만 연내 방한 무산 내용시 특색이 되는데 어쩌고 저쩌고 참뭐 시진핑 장기 집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쵸? 역시나 뭐 큰 변수 없으면 집권 될 거라고 봤었는데 역시나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차은님께서 뉴스 올려주셨습니다만 이 뉴스는 너무 부동산 쪽에 치우쳐져 있어서 우리 또 단톡방 분들께서 좀 보시면 좋겠고 저는 이제 또 치우님 카페에 가서 뉴스를 또 한번 링크를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크게 뭐 볼 건 없어요. 그쵸? 우리 차트적인 측면 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뭐 배팅에 대한 이야기도 드렸고 뭐 꽤나 좀 짭짤하게 또 반등이 또 등장했기 때문에 그렇게 뭐 걱정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월요일 기대 인플레이션마저 올랐다. 블러드 총재 12월 0.75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네요. 1년 춘몽 한국 1인당 국민소득 이탈리아가 지역전 당했다. 달러 환율 때문에 그렇죠. 이탈리아 그렇죠. 뭐 이탈리아는 사실 명품 말고는 딱히 뭐가 있나? 저는 뭐 이탈리아는 뭐 한국이 이길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블랙잭 이젠 주식 40 채권 60 투자를 가라. 블랙잭인가요? 제정신 아니네. 또 먹튀 막으려고 했으면 좋겠고요. 자, 보겠습니다. 인플레이얼 1년 기대 인플레이션 2.1%, 5년 인플레 기대치도 2.9% 상승 전환, 자이언트 스텝, 무게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아휴 참. 미국이 이렇게 하다가는 큰일 날 텐데, 그죠? 달러에 자꾸 돈이 몰리는 현상인데, 오바입니다. 오바. 제정신 아닌가요? 달러를 그만큼 벌어냈으니까 줄어들어야 되긴 해요. 2배 정도 찍어냈기 때문에 많이 줄여야 됩니다. 우리 코로나 이전보다. 그래서 이거는 명백하게 미국이 잘못한 걸 전 세계가 지금 충격을 먹고 있는 거잖아. 그죠? 돈을 너무 많이 풀었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가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우리 취지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달러의 지배를 벗어나서 우리가 해지 수단으로 쓰겠다.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 비트코인은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그렇죠? 17일부터 한국 국채 투자 외국인 되게 비과세 혜택 뭐 좀 국채 어쩌고 저쩌고
변동률 주단대 금리 상단도 연 7% 누나 60조 유동화 증권 사실상 마비 체한 펀드 채권 안전시장 펀드 재가동 검토 요거는 한번 할 겁니다. 얼마 조만간에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바닥을 좀 지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겁니다. 환율 취소자 영향은 어쩌고저쩌고 뭐 카톡 참 난리 났었죠. 그쵸? 롤러코스터 미국 증시 현금 많은 에너지 차제 보일 땐 든든하다. 이건 뭔 소리야 이게? 수익률 보니 입있죠. 시국에 잘 나온 펀드 먹일랬죠. 이뭔 개소리야 또. 그쵸? 인디아 인프라 인도 쪽인가요? 그쵸? 인도 쪽 좋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네. 국민의 배신 난리난 주말. 재밌네요. 그래요. 네. 삼성전자에 쏟아진 러브콜. 뭐 그렇다고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뭐 딱히 뭐 크게 볼만한 뉴스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크게 뭐 달라질 게 없으니까 그죠? 도쿄고만 빌리가 또 부동산 사라고 이제 한국 부동산 사라 돼 이제 일본 부동산 사라 그러네. 아이고 새끼들. 뉴스들이 이게 뭐라고 할까 전부 돈 받고 쓴 것 같은 뉴스들이 많아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네. 자 트레이딩 뷰 환율부터 찍고 나가겠습니다. 환율 참 그래요. 자 많은 상승을 하고 지금 또 이 자리에서 좀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폭락할 흐름은 아닙니다. 왜냐면 반드시 떨어질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긴 했어요. 그렇지만 이게 뭐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또 아직도 금리 인상이 조만에 또 인상이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 환율이 이제 꾹꾹꾹 올라가게 된 점 역시나 부담스러움을 좀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확실한 건 우리가 상승 추세가 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상승 추세가 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여기가 이 하락이 여기 있는 하락에는 좀 다른 모습이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주지 뭐 차트정으로 봤었을 때는 엔딩 뭐 간다고 해도 이렇게 엔딩 달거나 형태 그려주고 빠진다거나 아니면 뭐 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뭐 이렇게 완만하게 빠진다거나 그렇게 되겠죠. 아직까지는 뭐 폭락할 그런 흐름까지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될 추세가 요 녀석이에요. 요 녀석. 그쵸. 다음 달 요 녀석의 추세가 깨어지게 되면 이제 그 환율은 좀 많이 하락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추세가 아직 강해진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요때 제가 고점 이야기를 드리다가 환율이 좀 강해졌잖아요. 그쵸. 조금 강해졌다가 지금 약해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갔다가 좀 빠져주고 다시 이런 식으로 갔다가 빠져주고 이러면서 하락 이게 환율이 빠지면서 주가가 반등하는 그림을 좀 생각을 하시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단기적으로 당장은 뭐 요 정도까지 한 1420원 정도까지 빠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다 작은 반등 정도는 좀 예상하고 우리가 배팅을 해본 그런 구간입니다. 우리가 환율도 지금 추세에 상당히 딱 걸려 있죠. 걸려 있으니까 우리가 비트코인을 또 반등을 노려보러 들어갔었던 겁니다. 그렇죠? 오일은 또 뭐 여기 좀 바닥을 좀 여기서 보조 정상을 좀 보고 점점 이제 오일 선물하시려면 좀 빡세질 것 같아요. 네, 실버 은은 이제 많이 빠졌네요. 그쵸? 21에서 다시 연소단위까지 빠지게 되면서 또 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은이 이 밑으로 빠지게 된다면 여러분들 그냥 닥치고 사셔도 돼요. 괜찮아요. 그래, 그런 자리들은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인데 줄지 안 줄지 모르겠습니다. 주면 땡큐죠 뭐. 저는 또 준다고 한다면 또 저는 또 사실 이제 이제는 신용대출은 못하겠고, 우리가 제 보험금이 좀 많이 넣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 보험담보대출을 돈 1000만원 되는 거 꺼내가지고 또 갖다 박아버릴까 싶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코스피, 나스닥도 반등을 좀 했죠. 그쵸.
제가 비트코인이 반등할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죠? 반등할 가능성에 대해 베팅을 하고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뭐 요거 갖고 뭐 상승하냐라고 말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이릅니다. 하지만 반등에 대한 신호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주가들도 지금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을 좀 기술적 반등 할 만하죠. 하지만 미국 주식은 쭉쭉쭉 상승하기 조금 무리가 있어요. 왜냐면 달러에 지금 돈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달러에서 돈이 지금 빠질 텐데 지금 외국으로 빠질 수도 있고 운이 좋은 비트코인, 우리가 이제 주종목 쓰고 있는 운이 좋은 비트코인으로 빠질 수도 있고 어쨌든 돌겠죠. 그렇죠? 코스피도 뭐 꽤나 반등을 좀 잘 해줬던 그런 모습입니다. 작지만 하지만 이거 가지고 바닥이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아시겠죠? 자, 자동 네, 이 정도 되겠습니다. 1900, 2000 정도는 일단 열어는 두실 때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게 이제 지금 바로 빠질 거냐 아니면 약반등을 주고 빠질 거냐라는 부분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어쨌든 뭐 이게 나중에 이제 쭉 이렇게 돌아가면 이 그림이 나오면 또 좀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림 나올 테니까 그래서 23년 하반기 역시나 같은 맥락입니다. 다 주식이든 코인이든 그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뭐 디테일하게 볼 만한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코인입니다. 한쌤이 요때 제가 롱을 걸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쵸? 그래서 요때 제가 이제 상승에 대해 베팅을 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실제로 꽤나 많이 갔다 2만 달러를 터치하고 다시 빠졌다가 지금 이제 19,500달러, 600달러 정도에 좀 도달한 상태입니다. 네, 베팅해 보셔도 좋습니다. 이런 모습일 때 베팅하지 언제 베팅합니까? 한쌤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해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때는요, 뭐, 비싸고 싸고, 일단 떠나서, 일단은 도전할 만할 때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그것에 대한 결과가 나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실제로 매매를 했던 거가 요 구간이었고, 요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 구경하고 뒤에서 지금 배팅을 하는 건데, 얘는 깨지면 손절하셔야 돼요. 이런 모습일 때는. 하지만, 승률이 나쁘지 않고 이겼을 때 그 목표가가 좀 매력적이기 때문에 베팅을 해보는 겁니다. 예상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베팅을 하시는 구간이에요. 베팅을. 그렇죠. 아니면은 이제 길게 아주 길게 몇 년 이상 길게 보셔야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 사람마다 자금력에 대한 상황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정확하게 바닥을 알려고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바닥은 일단은 저는 16K 약간 아래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올해 올 거냐 내년에 올 거냐 그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요 정도 모양 나왔으면 그래도 한번 배팅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저는 이미 했습니다. 배팅을. 그쵸. 우리가 요 공개 버전으로 들으셨었나? 제가 요 파동의 모습이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매수를 잡아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여드릴까요? 했지요 하는 거는 저는 이제 그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광고하는 거예요. 광고하는 거고. 자, 뭐 여기죠. 네. 저번에 매수 가능한 지역입니다. 이제 바이비에서로 말씀드렸죠. 19,200달러부터 해서 쭉 해가지고 여기가 500이니까 중간쯤 한 18,800달러 정도 사이 그죠? 되겠죠? 매수 가능한 영역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근데 요 자리잖아요. 깔끔하죠? 위에까지 살짝 걸린 완벽하게 매수되는 것보다 이렇게 걸리는 게 제일 이상적이거든요. 이게 가장 이상적인 부분이거든. 그래서 제기를 대고 지금 반등하고 있는 겁니다. 깔끔하죠? 그렇죠? 뭐 아르고 같은 경우도 리딩을 해드렸는데 실제로 결과가 괜찮았고, 그리고 뭐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저 앞에 있고 헤데레아도 지금 반등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사실은 뭐 여러분들 공개 버전에서도 비트코인 항상 말씀드리는 게 비트코인의 장단에 맞춰서 알트코인 단타 치시면 됩니다. 그게 더 실적이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차트가 나쁘지 않은데요 했던 종목들이 나중에 또 많이 쭉쭉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저건 연습 삼아 분봉 타점 잡으면서 연습하고 이러는 게 공방에서 하는 거고. 그렇죠? 유튜브 그냥 이 공개 버전 따라오시면서 또 수익을 또 짭짤하게 잘 가져가시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자,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이제는 좀 올라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익절 관리까지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 보면 순환 매수 2% 반등을 진행했기 때문에 익절로스 관리 진행해라. 저희가 이제 2%만 반등하면 무조건 익절로스 관리를 하거든요. 보니까 뭐 그 2% 올랐다, 2% 올랐다 하면서 광고를 많이 하던데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3% 올랐다. 저희 2% 올리면 계좌 관리를 무조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더 갈 거냐 말 거냐는 이제 별개의 문제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쵸? 하지만 이제 환율이나 이런 걸 봤었을 때 꿀렁꿀렁 거리더라도 저는 좀 뭐 빠지더라도 상방을 좀 더 강하게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추세를 넘어섰으니까 언제 배팅해 보겠습니까? 이때까지 기다렸는데 이때까지 제가 하지마 조심해라 그랬는데 이거 이어서부터 빠질 때 그죠? 하락 추세 이제 하락 추세를 이제 넘어서고 있는데 뭔지 배팅 하겠습니까? 이때 이제 뭐 배팅을 해보는 거지, 그쵸? 그잖아요. 뭐 아직까지 여기를 오지 않을 거다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은 이 정도 흐름에서 박스권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많이 펴지게 되면 이 정도 흐름에서 박스권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심각하게 밑까지 갈 수도 있을 거예요. 6K에서 36K 사이. 그러니까 올해는 한 요 정도, 올해에서 내년 초 정도까지 요 정도. 만약 내후년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 이만큼에 대한 변동성을 좀 보고 있는 부분이고, 하락장에서도 횡보장이 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횡보장. 여러분들이 이 박스권 횡보장이 등장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할 것이다. 이건 이제 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 횡보장에서는 그냥 박스권에서 아래에 가까워서 물량 천천히 늘려나가고 올려나갈수록 천천히 물량 줄여나가시면 충분히 또 수익으로 계속 달달하게 먹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만 욕심부리면 죽어버리는 그런 시장입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횡보장에 돈을 더 많이 잃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하락장에 돈을 많이 잃지 왜 횡보장에 돈을 많이 잃냐. 팔고 사고를 반복한단 말입니다. 이게 웃기죠? 그렇죠. 그래서 횡보장 내년과 내후년 이렇게 횡보장 진행되면서 25년 정도까지 해서 횡보장 좀 큰 규모의 횡보장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우리가 네이버도 말씀드리는 가격에서 반등을 좀 하고 있고 이제 드디어 카카오 48,000원이 왔어요. 카카오 이까지 빠질 줄 몰랐죠. 저는 이까지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카카오 그 전까지 별로 관심 없을 거다. 반등할 때 됐네. 반등은 도망가야지. 반등할 때 먹어놓고 또 거기서 같이 올라가면 같이 투자한다 그러고. 그렇죠. 아유 내 빠지면은 살려주세요. 본전만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게 뭡니까? 그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주식 차트는 나중에 또 생방송하면서 좀 보도록 하고 보겠습니다. 폴리메스가 지금 글로벌이랑 많이 차이가 나고 있네요. 이런 건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폴리메스 여기 뚫길래 리딩을 하려고 하다가 이게 좀 너무 제가 갖고 있는 원칙과 좀 달라서 넘어갔던 부분이고요. 리플은 나중에 혹시나 500원대 그쵸? 어쨌든 리플은 일단은 제가 개그부터 이더리움 클래식이랑 비슷하게 흘러갈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모습이랑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그쵸. 이거는 뭐 빤한 거니까 어떤 모습이고 어쨌든 그래도 이더리움 클래식보다는 리플이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조금 더 나아 보이고 뭐 그렇다고 뭐 리플을 지금 사라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리플을 여기서 추천드렸기 때문에 400 몇십 원에 그쵸. 보여드릴까요? 그렇죠. 네. 리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거든요. 제가 여기서 다 팔고 다시 하자고 요 캔들로 다시 매수를 노려보시다고 말씀드렸었거든. 여기서 팔고 다시 여기인가? 하여튼 빠지고. 자, 아무튼 그렇고요. 네, 다른 것 룰메트 토크 파워했죠. 이더리움도 지금 비트코인 장단과 더불어서 여기 손절 꼭 지키고 한번 매매해 보시는 정도 수준은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것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 여기 손절 지키면서 매매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깨지면 손절 하셔야 돼요. 깨지면 꼭 약속 지키시고 하십시오. 일단은 별로 매력 없고요. 네, 코스모스가 가스 칠리즈 크로스털 막 날라다니죠. 폴리곤. 네. 공개방 버전에서는 폴리곤이라는 녀석이 조금 괜찮아 보였습니다. 폴리곤. 근데 폴리곤도요, 요 콘절을 꼭 지키시면서 매매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단타로만 보셔야 됩니다. 단타로만. 이게 제가 금액을 말을 해버리면, 예를 들어 1100, 500원 정도까지 갈 여지가 있습니다 하면 여러분들 1500원만 기다리고 자빠져 있거든. 오르면 무조건 관리하시고, 2% 관리하시고, 손절 지키시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뭐 도전해보셔도 좋습니다. 폴리곤은 1330원, 35원에 손절을 꼭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못 살 거면 사지 마. 오늘 제가 공개 버전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도전해볼 만한 가치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많이 가게 된다면 여기까지도 2,000원 정도 근처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한번, 바라보시고. 근데 이게, 역시나 하루 1일 거래 대금이 130억 정도 되나요? 132억이네요. 그러면은, 이 정도는 뭐,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그리고 이건 뭐 그렇게 뭐 상승할 만한 그런 뭐 엄청나게 오르랄까 그런 여정은 아니니까 꼭 손절 지키시고 뭐 손절 뭐 나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손절이 나가도 어쩔 수 없습니다. 몇 프로입니까? 1900 지금 잡는 것도 이 정도에 잡는 게 맞고요. 한 1180원 정도에 잡는 게 맞고 그 다음에 40원 35원 정도 40원 35원 정도 말씀드렸으니까 한 40원, 50원 정도 빠진다고 가정을 하고 50원이면 5%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1200원이니까 5% 손절률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도전은 한 뭐 50%, 30% 정도 1,500원에서 2,000원 사이니까요. 그렇게 보는 구간이니까 도전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잡지 마시고요. 눌림목 살짝 그냥 돈 100만 원으로 용돈벌이 하신다 생각하시고 나머지는 뭐 알고랜드 뭐 그래요. 뭐 역시나 뭐 알트코인들 단타를 조금 칠만한 게 조금 보이긴 한데 이게 좀 조심스럽습니다. 단타는 단타답게 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안 팔아요. 저는 헤데라를 샀습니다. 헤데라를 그냥 조금 한번 사서 그냥 용돈벌이나 할까 생활비에 조금 보탰을 정도로 한번 사봤고요. 지금 제가 산 가격도 요쯤 되니까 꽤 제법 올랐네요. 그쵸? 나쁘지 않아. 그렇죠. 오케이. 헤데라 쭉쭉쭉쭉 가졌으면 좋겠다. 자, 이런 얘기를 하면 한쌤이 이 종목을 왜 샀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뭐 무조건 뭐 이걸 좋아서 샀다. 이게 뭐 이 차트가 어디가 이뻐서 샀을까? 참 3번이나 설거지 해먹은 참 똑같은 종목인데 그죠? 믿을 만한 구석이 하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거래가 좀 들어왔던 부분도 좀 있고요. 그래서 뭐 533의 큰 게 되돌리는 모습이 또 등장을 할랑말랑하고 있고 그래서 그냥 배팅적인 측면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뚫으면 많이 갈 거고 이건 밀리면 어쩔 수 없는 거거든. 그래서 배팅이죠. 역시나 그런 종목에서 한번 슬쩍 한번 재미삼아 한번 해봤다. 승률은 그래도 6화는 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사실 승률 자체가 많이 높지 않더라도 터졌을 때 수익이 좀 나면 괜찮은 거거든. 그래서 승률에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치 투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 같은 시장에서 또 좋은 가치 있는 종목들을 천천히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니까 뭐 그래요. 뭐 웨이브도 뭐 나쁘지 않네. 근데 물려있는 분들은 답이 없습니다.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물려있는 분들은 답이 없고 코인에 같이 운용하지 마세요. 웨이브는 나쁘지 않... 웨이브도 폴리곤과 더불어서 살짝 뭐 바라볼만 하는 정도 수준이려나? 하지만 손절이 10%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건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손절이 멀면 그게 아프거든. 그래서 손절 여러분이 못해요. 그거를. 그러면 손절이 10%가 되면 1000만원 넣으면 100만원 손절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는 순간부터 그걸 계산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부담스럽죠.
그쵸? 그래서 이런 거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한 10만 5천 원 전, 10만 6천 원 뭐 정도에 잡아가지고 뭐 10만 원 정도에 손절할 수 있는 그런 주기를 잡으시는 게 나을 겁니다. 꼭 손을 꼭 지키셔야 돼. 아니면 얘네들이 어떻게 될 거냐면 만약에 제가 이제 보고 있는 그 약한 반등이잖아요, 그죠? 요 정도의 반등. 그래서 많이 가면 이 정도까지 보고 있는 건데 여기서 반등이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가버릴 거예요. 바닥을 기어야 돼요, 쭉. 다른 애들 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손절 못할 거면 애초에 하지를 마세요. 아시겠죠? 뭐 손절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여러분들의 가이드 해드리면서 또 승률 괜찮게 해드렸었고 좀 뭐 뒷북이지만 사실은 요때 사는 게 맞아요. 요때 제가 롱리하기 할 때 롱 포지션 잡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 반등이 생겼을 때 이 눌림목에서 잡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뒤늦은 감이 없잖아 있는 거예요. 그쵸? 이제는 뭐 무리하시면 안 되는 구간이기도 하고 아쉬우니까 심심하니까 딱 하는 정도. 이미 매수가 돼 있으신 분들은 추매는 금지. 아시죠? 맨날 강조드리는 이야기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회로 삼아야 될 구간이 언제냐면 우리가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이 언제죠? 미국 FOMC가 언제죠? 이 정도? 그러니까 요 두 개가 지나고 나면 그때가 아마 반등이 좀 크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되시죠? 요때가 지나고 나면 반등이 좀 크게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이 문제예요. 문제는 그 다음에 왜냐면 이게 이제 금리가 올리고 나서 그만 올릴 때 되면 주가가 선반영이 되면 쭉 반등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침체의 영향으로 주가가 한 번 더 빠졌을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아플 수 있는 시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내년쯤 해가지고 올 연말부터 해서 쭉 반등 한번 주고 그죠? 좀 반등을 주고 계속 꾹 때려버려. 요거까지 되게 아플 수 있어서 제가 아직까지 그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편하게 말을 못 드리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그래서 지금 뭐 작은 뭐 비트코인의 흐름들이 반등을 해서 위로 갈 거다 이렇게 말하기가 껄끄러운 게 저는 여기서 작은 흐름이나마 반등이 조금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자꾸 롱을 자꾸 하려고 하는 거지만 이게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다시 빠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나와야 깔끔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속 시끄러운 막 이런 것들이 안 나오고 그래서 깔끔해지는데 그리고 뭐 여기 쭉 받고 막 이 그림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이 가능성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편하게 사세요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중에 이 그림이 나오면 이때든 담는 거는 반등만 노리는 게 맞고 나중에 이 그림 나오고 반등이 올라갈 때는 사셔야 됩니다. 그 지금도 만약에 이제 뭐 제가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깨질 때 깨지고 나서 돌아올 때 사셔야 된다 했잖아요. 똑같은 맥락입니다. 똑같은 맥락.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사는 쪽에 가깝습니다. 전반적으로 물량을 늘려가는 쪽에 가깝습니다만 30% 정도 물량을 담으셨으면 무리하지는 마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냥 만약에 그냥 올라가서 3천만 원을 슬쩍 넘어가 주면 3,400 뭐 여기서부터 해서 한 3천만 원 정도부터 해서 한 3,500, 600 사이에서는 분할 매도 쭉 하시고 그렇죠? 우리 물리셨던 분들 과거에 이제 매수하셨던 분들 쭉 하시고 그리고 내년에 다시 빠지는 그림을 잡으셔가지고 다시 돌아 끌고 올라가는 그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네,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재미없는 시장입니다. 반등이 나와도 2, 3%고 예전에 코인 시장은 뭐 100%, 200% 우습게 움직였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정신 바짝 차려서 이런 거 한두 번 먹으면 꽤나 괜찮게 수익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친구들은
여러분들 거래량을 보시면서 그쵸? 얘 물리면 이제 속된 말로 물리면 이제 그 애들 그 상스러운 말 쓰지 말까요? 물리면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리지 않게 그리고 좀 큰 종목들 위주로 매매하셨으면 좋겠고 비트코인은 어쨌든 한쌤은 지금은 꿀랑꿀랑 거리더라도 3천만 원 그러니까 3천과 2천만 원이라고 할까요? 3천만 원과 2천만 원, 2,200만 원? 그러니까 16K와 22K 정도에서 22K를 먼저 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그래서 일단은 좀 늘리고 있는 상태고 좀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깨지면 꼭 손절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해되시죠? 네. 어쨌건 저쨌건 뭐 우리는 돈만 벌면 되는 거니까 그래요. 항상 신중하십시오. 그리고 이 알트코인 이 잡주에 가치 투자하지 마시고요. 철저하게 트레이딩만 하십시오. 가치 투자는 차라리 우리 그런 기업들 영업이익이 나고 있는 종목들 2차전지 관련된 애들 그리고 뭐 재생 그런 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쪽에서 잘 찾아보시고 투자하시는 게 맞는 거고 그런 투자들은 길게 보셔야 되겠죠. 5년 이상 그렇죠? 5년 이상 보시면 충분히 괜찮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한 투자하시고 환절기 좀 쌀쌀하더라고요. 감기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